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하고 흔들림을 일단 알아보다가 이제 하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코스 올라온 거 쭉 올라왔는데 제목만 딱 달아놨는데 기억이 나시는 분들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세요. 자,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사진을 찍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했어요? 경험이 필요했고 그리고 감각이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술에 대해서. 자, 사진을 찍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에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고 정확히 얘기하면 5가지인데 번호가 0번부터 합니다. 0번. 원래 전산학을 하면은 0번부터 번호를 매기는 법이 있기도 하지만 0번이라는 건 뭐예요?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게 뭐예요? 0번이에요. 0번이 뭐냐면 제가 거기에는 0번을 안 올려놨어요. 0번이 뭐냐면 또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또 여기 적어놓은 것만 이렇게 그대로 적어놓는데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가 몇 개 있다고 했죠? 제목이 뭐예요? 지금 제가 적은 제목이 뭐예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예요. 0번이 뭐냐면 장비에 대한 이해. 유비도 아니고 광도 아니고 장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떻게 했죠? 눈을 감고도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큼 카메라하고 나하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혼전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진을 찍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즉 내 카메라가 무슨 기능이 있고 어떻게 맞추는지도 모르면서 이 뒤에 거를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즉 내 장비는 뭐가 지원하는 게 뭐고 기술적인 거를 이것도 사진을 점점 찍다 보면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포질이 아니라서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4개가 딱딱딱딱 하나씩 맞춰지는 게 아니라 다 이만큼씩 오버랩이 돼요. 오버랩이 되는데 적어도 내가 내 카메라를 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팅을 하고 ISO를 그러면 저렇게 하랬는데 ISO를 어디서 바꾸는지 뭘 알아야 이해를 못하더라도 나중에 바꿀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장비에 대한 이해는 어떤 조건으로 내세우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첫 번째가 좋은 사진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 첫 번째가 뭐였죠? 흔들림이 없는 사진. 요즘에 조영사가 연애하고 바빠갖고서 제가 구속을 잘 못 시키고 있는데 제가 가끔 리플을 뭘로 잡니까? 사진에 딱 있을 때 사진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조영사 구속해, 그죠? 그 무슨 소리예요? 사진이 흔들렸다는 뜻이에요. 흔들림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초점이 잘 맞은 사진. 아니 AF 기능이 지원되는 바들을 쓰면서 초점이 안 맞는 사진이 이 얘기를 하면 맞아. 내 렌즈가 약간 전핀이더만. 전핀 후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표현하고자 의도하고자 하는 주 피사체에 초점이 일단 잘 맞아야 되고 초점은 아까 말한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심도. 즉 나는 저 여러 사람 중에 내 여자친구만 분리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조리개를 개방을 해서 심도를 얕게 만들어야 돼요. 혹은 나는 여기 앞에부터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여기서 사진을 찍는데 다 심도 표현을 다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조리개를 조여서. 즉 초점이 잘 맞은 사진의 조건이 뭐예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주 피사체에 초점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는 심도가 얇거나 깊거나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서 뭐 전핀, 흡핀 이거는 뭐 지금 그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3번이 뭐예요? 그냥 노출 조금만 적어놓을게요. 노출이 어떻게 돼요? 잘 맞아야 돼요. 노출이 잘 맞은 상태를 뭐라 그러니까 적정 노출이라고 그러죠. 그 사진이 됐건 사람이 됐건 간에 적정 노출을 유지해야 돼요. 여름에 작년에 그 글 기억이 혹시 나시나 모르겠는데 여름에 그 마동사님이 그 어디죠? 선호수 돌면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날 뻔했는데 구조를 했다고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달았습니까? 여성분들 여름철에 적정 노출을 유지합시다. 노출이 어떻게 됐어요? 과하다가 됐다. 우리야 뭐 그저 즐거울 뿐인데 그저 감사하죠 뭐.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해요? 노출은 어떻게 된다? 적정으로 맞춰야 돼. 그리고
뒤로 갈수록 어렵고 힘든다는 뜻이에요, 순서가. 근데 아니 카메라 안에 노출기도 있고 분명히 반샷다 누르면은 조리개만 맞춰놓고 반샷다 누르면은 적정 노출 맞춰준다 그랬는데 이게 뭔 소린가? 이거는 좀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길게 나옵니다. 어쨌든 정확한 적정 노출이 맞아줘야 되는데 어디에 노출이 맞아야 될까요? 똑같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표현을 하고자 하는 주 피사체. 무슨 말이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반은 정답이 없고 반은 정답이 있는데 사람 얼굴을 찍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노출을 맞춰야 돼요? 사람 얼굴에다 맞춰야 돼요. 그리고 풍경을 찍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노출기가 지시하는 대로 찍으면 나무가 희끄무리하게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나옵니다. 상황 이따가 이 표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나는 일부러 저걸 어떻게 좀 어둡게 찍고 싶어. 뭐 어둡게 찍고 싶어서 적정 노출해서 언더로 찍었지만 실제 사진적으로 보면 어떻게 찍은 거예요? 제대로 어둡게 찍은 게 내 표현하고자 하는 사진의 적정 노출입니다. 일단 제일 우리가 주위에서 누구를 제일 많이 찍어요? 사람을 많이 찍죠. 주위에는 사람을 많이 찍는데 어쨌든 사람을 많이 찍는데 어디다 노출 맞춰야 돼요? 얼굴에다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맞추고 어떻게 하면 적정 노출이 되는가는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네 번째가 구도예요. 구도는 지금 제가 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사진을 잘 찍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가 네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구도가 과연 기술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구도는 기본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구도. 이 정도는 지켜야 어디서 야 SLR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다는 놈이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지라는 어디 가서 면박을 안 당하는 최소한의 레벨까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도에는 뭐가 그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많이 표현이 돼 있어요. 똑같은 걸 찍더라도 나무를 찍는데 누구는 저기서 망원으로 당겨서 찍을 수도 있고 누구는 감각으로 뭐 치킨 때릴 수도 있고 뭐 다 나름이에요. 근데 항상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아 그래도 형님 분위기 좋잖아요. 저한테 분위기 좋잖아요 했다가 맞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죠. 제가 왜 분위기 좋잖아요 했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아까 먼저 한 말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네가 이 사진을 다음에 똑같이 찍을 수 있으면은 네가 분위기 있게 찍은 사진이 맞는데 어쩌다가 화면도 안 맞고 바지 흔들렸어. 근데 분위기는 내가 봐도 있어. 분위기는 있어. 근데 찍어놓고는 야 흔들렸어 지워. 아 왜 형님이 분위기 있는데 그거는 내가 그 사진의 그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화면을 일부러 그렇게 맞추고 약간의 흔들림을 줬다면 그거는 맞는 소리예요. 근데 항상 흔들리거나 뭐가 잘못된 사진을 안 지우고 났을 때 사람들이 항상 변명으로 마지막으로 하면 되는 얘기가 뭡니까? 분위기 있는데? 자, 분위기를 표현하기 전에 구도까지 하면 돼요. 분위기를 표현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 했죠?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를 찍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그게 이 사진 강좌의 최종 목적이라고 했어요. 분위기 있는 사진은 잘 찍을 수도 있어요. 잘 찍을 수도 있고 못 찍을 수도 있는데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찍는 연습을 하면 사실 그게 분위기 있게 찍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있는 거를 그대로 찍기 연습을 하면 분위기 있는 사진을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자 분위기 있는 사진을 왜 찾냐면 자기는 똑바로 스트레이트한 사진을 찍어갖고서는 도저히 사진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진이 일반인들이 보면 특히 초보자거나 사진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봐왔던 사진이 아니면은 오 이거 분위기 독특하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 여자친구 전혀 사진에 대해서 모르는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사진 한번 줘보죠. 잘 나왔어. 너 지금 닮았고 주면 사진 잘 나왔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왠지 색감도 빨간색으로 막 틀고 막 이상하게 뭐 포토샵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주면 오 오빠 이거 분위기 독특해 뭐 좋아 마음에 너무 들게 자기는 자기 얼굴이 그렇게 나온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즉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위기에 휩싸이면 안 돼요. 제일 첫 번째 사진을 배울 때는 뭐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찍는 연습을 해. 그 다음에 뭐 분위기를 찾고 뭐하든지 간에는 이거를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는 타치 안 합니다. 저도 뭐 흔들리지 마든지 그 다음부터는 왜 자기 느낌대로 뭐 찍을 수도 있고 구도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도는 뭐다? 그나마 아주 기술적으로 최소한의 갖춰야 되는 요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건 뭡니까? 사진을 찍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 4가지 중에 첫 번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자세 말씀드리면서 핸드블러 말씀드렸어요. 핸드블러가 우리나라 말로 모르죠? 손떨림이잖아요. 근데 손떨림은 고수는 손떨림이 없어요. 고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알코올성 수전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판단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야 이제 흔들림 없으니까. 근데 그 수전증은 연습으로 많이 커버가 돼요. 그리고 나는 젊으니까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으니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셔터 누르는 속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누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수전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사진을 처음 시작하는 모든 사람은 수전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찍을 때 보니까 잘 안 흔들리는 데가 아니라, 여기서 흔들리거나 안 흔들리는 조건은 1대1 화면으로 확대를 해봤을 때, 적어도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11×14 이 정도로 인하를 했을 때 안 흔들릴 수 있는 사진이 나와야 돼요. 이 흔들림을 조금 무시하고 계속 사진을 찍다 보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몇 번 당해봐야 한다 그랬죠? 사진을 잘 찍었는데 너무 사진이 마음에 들어. 요거 확대해봐. 이렇게 볼 땐 좋고 화면에서 700에 400으로 볼 땐 좋았는데, 이걸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진이 이상해졌어. 왜 이러지? 뭐 인화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안에 잘 보고 도표길로 들여다보면 뭐가 사진이 흔들렸어. 흔들린 게, 사진은 작으면 작을수록 흔들림이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이죠. 심도가, 사진이 작을수록 심도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얘기인데. 깊어집니까? 얕아집니까? 깊어져. 사진이 작을수록 심도가 깊어져요. 그리고 사진이 클수록 심도가 얕아져요. 얕아져 보이는 거죠, 사실. 피사계 심도는 뭘로 결정이 됐어요? 찍을 당시에 조리개 수치로 피사계 심도는 정해졌지만, 보여주게 되는 결과물은 뭐예요? 화면상의 크기나 인화물의 크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심도가 정해졌지만, 그거는 대략적으로 8알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를 어느 정도 거리에 봤을 때 얕다 깊다라고 대충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나온 거지. 즉 심도가 어때요? 상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액정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심도가 깊어. 그러니까 초점이 여기 맞을 게 여기 맞았어도 어때요? 맞아 보여. 흔들림도 어떻게 돼요? 액정으로 보면 최소한. 그 사진을 올리라고 했더니 사진이, 그런 날 출사를 가서 사진을 찍고 왔더니 다 흔들렸네? 근데 올리면 내가 분명히 뭐라 그럴 테니까 어떻게 사진을 작게 올렸어. 왜 작게 올렸어? 사이트에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즉, 여러분 나중에 제가 그 포커스피아도 개편하면서 자꾸 이 가로폭을 넓히자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넓혀졌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 사진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로 사진일 경우 1000픽셀 미만으로 작게 만들지 마세요. 700하고 가로 사진 700하고 1000은 천지 차이입니다. 조금 흔들림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1000픽셀로 사진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잘못 찍어놓거나 핀이 조금 나가거나 흔들리면은 가로 1000으로 놓고 사진 남한테 못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진 올릴 때 어떻게 올린다? 앞으로 1000픽셀로 올리죠. 세로는 1000픽셀로 너무 넘어가니까 어떻게? 850 혹은 900. 지금 어떻게 해요? 자꾸 웹에 올린다고 작게 축소하는 버릇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1000픽셀로 남한테 자신감 있게 누가 봐도 쨍하다는 느낌 들면은 적어도 흔들리면 저렇게 한 거예요. 그건 잘 찍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진을 찍기 위한 걸음막 반쪽 뛴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핸드블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 첫 번째, 셔터 스피드 이거는 아직까지 얘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부단한 노력. 자세 잡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처음에는 첫 번째 때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때 흔들리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거 누르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옆 사람이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모를 정도로 그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뭘로 잡을 수 있습니까? 제일 사진의 그 적중 노출을 결정하는 요소가 ISO 조리개. 근데 핸드블러는 뭘로 잡을 수가 있어요? 셔터 스피드로 잡을 수가 있어요. 셔터 스피드로 잡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셔터 스피드는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TV 모드에서는 세팅할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AV 모드에서 내가 조리개 값을 세팅한 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AV 모드에서 조리개를 딱 놨어. 어쨌든 최후 개방치에 놨어. ISO 1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항상 ISO 100이에요. 1.8 렌즈께서 50에 1.8을 딱 들고 반셔터를 딱 눌렀을 때, 자, 지금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철퍼덕하고 끝났어. 그렇죠? 내가 철퍼덕 했는지 찰떡 했는지 셔터 놓고 이게 3초가 나와갖고서 셔터가 계속 누르져 있는데 왜 셔터가 안 나서 고장난다 이렇게 보다 보면 셔터 잡히죠. 집에 가서 보면 셔터는 뭐지? 그죠? 분명히 그런 경험도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즉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 반셔터 누르면 뭘 하게 되세요? 조리개는 내가 세팅해놨으니까 뭐 안 봐도 되잖아요. 오른쪽을 보면 뭐가 돼요?
셔터 스피드가 뜨는데 뭐를 막기 위해서? 핸드블로를 막기 위해서 제가 그랬어요. 매운 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합니다. 50.8로 사진을 찍는데 요쪽을 찍었더니 2.8에 60분의 1초가 나와갖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눌렀어요. 요쪽을 찍으려고 봤더니 2.8에 몇 초? 20분의 1초가 나왔어요. 아, 흔들리겠구나.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세팅이 아니라 셔터 스피드는 어떻게 얘기해요? AV 모드에서는 확보를 한다 그래서 확보.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조리개를 더 개방하고, 더 열고, 열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더 개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ISO를 높여주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조리개는 빛이 더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빛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조건 뭐다 조리개는? 심도다. 지금 무슨 말이냐? 여기서 50.8로 속도가 나왔다고 무조건 다 찍었는데 사진이 어떻게 됐어요? 강자 사진을 찍었는데 앞에 나와 있는 핀 맞은 사람만 나오고 뒤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불어가 됐어. 그러고 나서 이거 우리 강자 했거든요. 올리면 어떻게 돼요? 바보 아니야 소리 나오죠. 지금 뭐예요? 빛을 얻기 위해서 조리개를 열 때도 있어요. 열 때도 있지만 조리개는 항상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피사계의 심도. 왜? 여기서는 이 앞뒤 다 찍으려면 적어도 조리개 8이나 11은 나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분명히 셔터 스피드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힘도를 확보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짙게 들어오는 건 분명히 알아요. 왜? 조리개를 조였습니다. 뭘로 확보를 해야 돼요? 즉 셔터 스피드 확보는 무조건 뭐다? 앞으로는 ISO. 즉 조리개는 빛을 짙게 받으나 많이 받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뭐다? 피사계의 심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반셔터를 눌렀을 때 셔터 스피드가 간당간당하다. 간당간당의 조건이 뭡니까?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죠? 셔터 스피드가 핸드블러가 나타나는 조건을, 나타나지 않는 조건을 뭐라 그래요? 보통 렌즈 초점거리분의 1초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안 적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핸드블러 손떨림이 나타나지 않는 셔터 스피드, 즉 셔터 스피드만 높으면 절대 손떨림이 안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과연 그게 기준이 어디냐? 그거는 그때 달라요. 뭐에 따라 다르냐?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 렌즈 초점거리는 어디 써있습니까? 렌즈 앞에 대문짝만에 써있어요. 그거 분의 1초. 즉 뭡니까? 50ml 쓰면 어떻게? 50분의 1초 이하로? 이상으로. 적어도 50분의 1초 이상이 돼야 핸드블러가 그냥 막아지는데 그 결과물의 조건이 뭐냐면 46 사이즈를 인하해서 이렇게 봤을 때. 즉 뭐다? 50.8 렌즈를 갖고 50분의 1초로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1대1로 확대를 해보거나 이렇게 확대를 하면 손떨림이 보일 수 있다 없다? 보입니다. 보여요. 자, 그러면 보이면 그 기준이 어디냐? 자, 일단 우리가 쓰는 바디는 1대1 프레임에서 가운데 부분만 잘라내는 크롭 바디라 그래요. 그거는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초점거리가 어떻게 돼요? 다른 렌즈가 350 바디에 오면은 초점거리 곱하기 1.6이죠. 그럼 초점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더 커졌어요. 길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셔터 스피드도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즉 50mm로 사진 찍을 때 적어도 안 흔들리려면 몇 초? 80분의 1초. 그거는 제가 아까 말한 많은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사진을 찍고 적어도 1년 이상 어느 정도 내공 연모를 한 사람이 안 찍기 위한 조건이에요. 어느 사이즈로? 46 사이즈.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림을 완벽하게 방지하려면 적어도 몇 초는 나야 돼요. 제가 바라는 거는 곱하기 2. 적어도 초점거리 분의 1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거에서 곱하기 2를 하세요. 그래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특히 200mm 급에서. 즉 200mm 찍을 때는 몇 초가 돼야 돼요? 400분의 1초. 그래서 그 연습을 본인이 진짜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찍을 때 반샷 누르면 이제 지금 뭐가 보여요? 셔터 스피드가 보인단 말이에요. 셔터 스피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조리개를 움직이거나 뭘 해야 되는데 이미 잘 보세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리개는 기능이 빛이 많이 들어오고 짙게 들어오는 기능이지만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죠. 조리개는 무조건 뭐다? 심도다. 셔터 스피드를 보지 말고 일단 심도를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2.8이나 무슨 3.5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한 단 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최소한의 심도가 확보가 돼야 되거나 이럴 때는 그 수치 아니면 안 될 때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반샷타에서 조리개가 내가 지금 200mm 렌즈를 갖고 있는데
100분의 1초밖에 안 나왔다. 뭐 어떻게 돼요? 뭘로 확보해요? ISO를 200 올렸더니 그래도 안 돼. 400 올렸어요. 안 돼? 그래도 800 올렸어요. 아니 그럼 선생님 노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이즈가 나오면 뭐보다 나아요? 흔드는 것보다 나아요. 제가 어디가 글을 한 적이 있는데 초보는요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해. 노이즈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흔들리면 둔감해요. 사진을 찍으면 기계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 뭐 올립니까? ISO 3200에서 뭐 노이즈가 어떻고 내가 1600이면 얼굴이 지글지글하게 나오지 않나 뭐 노이즈 하면서 어떻게 ISO를 날리고 어떻게 사진 찍어요? 흔들린 사진을 만들어 놓고는 요 노이즈 얼굴 뽀얀 거 봐봐. 노이즈가 400이라서 확실히 찍네. 즉 노이즈 많으면 우리한테 또 막강한 뭐가 있어요? 니트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단백질 인형을 만들면 안 되겠지만 니트 이미지는 여기 단백질 인형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라 ISO 1600, 3200을 놨을 때 노이즈만 빼려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사람 프로파일이 아니라 얼굴 뽀샤시가 아니라 노이즈만 빼는 거를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350에 1600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전 사진을 하나 보고 싶어요. 제가 신안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 6월 12일 날 서울 코스프레 행사를 제가 350 와서 처음으로 약 출사 나갔어요. 처음으로 출사 나갔는데 먼저 저 사진 찍을 때 저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예전에 올렸던 사진인데 벌겋 대낮이에요. 벌겋 대낮인데 ISO를 몇 해놨을 거예요 제가. 잘 보세요. ISO가 몇입니까? 조리개는 몇이에요? 아웃포커싱 깃볼을 위해서 엄마 벽도 썼습니다. 조리개 어떻게 했어요? 열었어요. 셔터 스피드 몇 나왔어요? 500분의 1초 나왔어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200mm로 잘 찍으면은 150분의 1초까지는 4장에 3장을 건질 수 있어요. 근데 주위에 사람도 많고 빨리 찍고 빠져야 돼요.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ISO 언제 볼 겨를이 어딨어. 자리 잡으면 얼른 찍어야 되는데 다 찍고 집에 와서 10장을 찍었네? 입고 나가서 잘 찍은 집에 와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 안 들렸어. 그럼 왜 찍었어? 찍고 나서 한 장이라도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 화면에서 보시기도 했지만 니트 안 돌렸습니다. 노이즈가 있나요? 없나요? 주간 촬영에서 적정 노출이 피사치에 맞으면은 ISO 400이라는 노이즈는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이고 제가 처음에 이거 올렸을 때 촬영 노출을 적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 그늘에서 찍고 있었어요. 후스게이션 좀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끌어다가 해 뜨는데 역극은 아니지만 이를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AV 모드에서 놓고 관시타 눌러봤겠죠? 관시타 눌러봤을 때 시간이 2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약간 해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름이라도 3시, 4시 넘어가면 시간당 한 스톱씩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찍을 때마다 ISO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져요.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리고 다른 사진 12시에 찍은 사진을 저거 하면 사진을 4시에 사진을 찍었는지도 알아요. 사진을. 이걸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아마 찍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12시, 1시 정도 찍은 이 사진을 보면 2.8에 750분의 1초 나왔어요. ISO가 몇이었어요? 네. 왜? 이때는 2.8이 나왔을 때 첫 스피드가 어때요? 충분히 확보가 되니까 나는 아래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찍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몇 시가 됐어요? 점점 지나다가 3시 50분이 되니까 ISO가 몇까지 올라왔어요? 400까지. 근데 대부분 어떻게 찍어요? 그날 좋은 그 강좌를 예전에 한번 카바짱이 올린 적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ISO는 우리에게 노이즈는 없다. 100. 망원 들고 다니면서 자, 문제가 뭐냐면 삼각대가 있으면 돼요. 삼각대가 있으면. 근데 그 사람들 많고 일각대까지도 흔들립니다. 삼각대 놓고 뭐 찍고 하면은 뭐가 되는데 그래도 한계는 30분의 1초예요. 삼각대 놓고 릴리즈를 뭐 순간에 200mm 그 망원에서는 15분의 1초, 20분의 1초 10분 놓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디 들으면 수가 있어요. 흔들림. 뭘 생각을 했어요? 2.8은 어떻게 맞췄을 거예요? 작가가 배경 날려야지. 109.8 나왔고. 그리고 반샷사 눌러봤을 때 이 정도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충분히 찍을만 하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사진 좀 중간 사진 한번 더 볼까요? 몇 시죠? 1시. 그날은 한참 뒤에 서울에서 서경 홀에서 간 건데 그날은 빛이 없었어요. 지금은 사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빛이나 그거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1시인데 ISO를 몇 나왔어요? 저기 2008에 몇 나왔어요? 750분.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 흔들린 사진이 나왔겠습니까?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ISO가 100이었으면 몇 초 나왔을까요? 한번 떠서 750 계산이 힘드니까 800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몇 스톱이에요? 400하고 100은? ISO는 곱하기 2로 움직이죠. 2분의 1씩. 그리고 몇 스톱? 800이었으면 하나 떨어지면 조금 떨어질 때 몇이 떨어져요? 400분의 1초로 떨어지죠. 하나 더 떨어지면 몇 초? 200분의 200분의 1초에서 200mm가 130mm니까 거의 200mm라고 보면 간당간당하죠. 지금 뭐예요? 표정을 제대로 잡았는데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가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확률 게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5장 중에 한 장, 4장은 건질 수 있어라고 하면 솔직히 한 장 버리면서 찍을 수가 있는 거고 저는 확률 게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흔들릴 거 안 흔들 거예요. 안 흔들려요. 이렇게 보고 사진을 찍고 오니까 제가 항상 흔들리는 거 얘기하면서도 자신 있으면 액정 보고 네가 한번 봐봐라.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찍는데 어떻게 사진 흔들리겠습니까? 그렇다고 얼굴에 자글자글한 뭐가 노이즈가 보입니까? ISO를 높였을 때 사람들이 노이즈를 느끼는 거는 적정 노출을 못 맞춰서. 이 사진을 언더로 촬영을 해서 잠깐 되면 얼굴이나 이런데 안구에 노이즈가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꾸 적정 노출을 못 맞추니까 어두운 데서도 이런 데서도 ISO 408 정도면 자꾸 노이즈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지. 저는 3홍지가 노이즈 레벨이 스무디나 이런 지금 플래그십 바디 완디급에서 거의 차이가 안 나요. 400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샷타를 이제 정리합니다. 반샷타 누르기 전에 뭐가 세팅이 돼 있어요? 조리개 이미 내가 심도에 따라서 세팅을 해놨고 본드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거기서 거기고 날 좋으면 F8 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갔다 오면 되고 보통 망원 렌즈는 왜냐면 심도가 중요하니까 심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리개는 내가 찍기 전에 세팅해놨어요. 그리고 반샷타 누르는 순간에 뭘 봐요? 셔터 스피드를 보고 기본 원칙은 뭐야? 초점거리 곱하기 초점거리 분의 1 곱하기 2 정도가 확보가 되는가? 확보가 되는가?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확보를 해요? ISO를 높여서 즉 노이즈가 끼거나 뭐가 끼거나 노이즈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노이즈보다 더 위험한 건 뭐예요? 흔들림입니다. 사진을 흔들리고 그리고 흔들림에서 첫 번째가 핸드 블루였고 두 번째가 모션 블루예요. 제가 이제 흔들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동호회에서 모 형님이 있었는데 이제 공유를 딱 찍고 오셨어요. 공유를 찍고 오는데 리플을 딱 달았어요. 흔들림은 작가의 흔들림도 중요하지만 피사체의 흔들림도 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말이 나왔는데 형님 사진 흔들렸는데 그랬더니 네가 그 얘기할 줄 알고 내가 그날 남들은 삼각대 안 쓰는데 내가 삼각대까지 넣고 찍었어. 저 사람이 움직인 걸 왜 나한테 말하면서 나 분명히 네가 하도 그래서 놓고 자가 또 찍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딱 그런 거. 자 흔들림이 없는 사진은 조건이 뭐다? 나만 안 흔들리면 되는 게 아니라 뭘 잡아야 돼요? 모션을 저쪽까지 잡아야 흔들림이 없는 사진이에요. 그럼 기자가 박지성이가 딱 찼어요. 딱 공이 발에 맞는 장면이 제대로 나왔는데 셔터 스피드 확보를 못 해갖고서 모션 블러가 나버렸어. 그 위에서 뭐라 그러는데 기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박지성이가 너무 빨라갖고서 저놈이 공을 빨리 움직이다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하면서 신문에다 이렇게 나면 박지성이가 빨라서 모션 블러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사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보도사진이나 상업사진을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할 때 그 레벨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로 흔들림이 중요한 뜻이에요. 신문사진 노출 얻어도 쓸 수 있어요. 뭐 노출 안 얻어도 쓸 수 있고 신문은 이만하게 찍어도 그 전지로 다 내보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해상도가 떨어져서 좀 뭉개져도 돼요. 대신에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는 사진은 신문 잡지 어디든지 다 쓸 수 있어요. 노출이 이런 거 요즘 뭐 포토샵 이런 거 남의 피부까지 뜯어 붙이는 세상에 뭐
포토샵 갖고 노출을 밟고 어두운 거 조정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대신에 흔들리는 그만큼 중요하다. 자, 모션 블러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모션 블러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일단은 내 핸드블러 때문에 삼각대를 놨어요. 삼각대는 핸드블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좋아요. 지금 뭐가 좋을 거예요? 핸드블러가 400분의 1, 500분의 1 정도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삼각대는 장타임에서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있는 거지 모션 블러를 잡을 수는 없어요. 모션 블러는 어떻게 돼요? 더 삼각대가 있다고 셔터 스피드를 낮춰놓으면 어떻게 돼요? 공연에서 움직이면 움직이는 사람이 다 걸어다니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셔터 스피드가 몇 초입니까? 미니멈. 옆으로 봤을 때 적어도 30분의 1초에서 60분의 1초. 옆에서 직각거리에서 잡으려면 적어도 60분의 1초 나와야 돼요. 자, 공연장에서 무용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ISO 3200에 넣고 아빠 백통 달고 아이스가 있어봤자 뭐예요? 삼각대가 뭐가 들어? 놓고 찍는데 뭐가 움직여요? 누가 움직여요? 저 사람이 움직여요. 그럼 가서 바로 삿대질 할 거예요. 백조의 호수 아가씨 너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공연 사진 찍을 수 있겠어? 국민쌤이야 그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모션 블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 뭐예요? 아까랑 똑같아요.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삼각대가 있든지 없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ISO를 그래서 나는 공인사진, 조명이 없는 공인사진을 찍는데 ISO 3200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찍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해야죠. 3분면 안 되잖아. 한 스톱이면 얼마예요? 15분의 1초와 30분의 1초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목적이 맞는 사람은 완전히를 살 수밖에 없어. 한 스톱 때문에. 그런데도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누구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공연 사진 찍어놨어요. 박 중에 하나는 스트로브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파파님께서 저러고 300mm 들고 찍으시지만 저기 없으면 다 흔들려요. 여기서 누가 찍어도 다 흔들리는데 뭐 때문에 안 흔들고 있어요? 스트로브는 미리 답이 이따가 나올 때 나오지만 움직이는 물체를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스트로브는 그 중에 하나가 답이고. 근데 뭐 저기 백주의 호수 하는데 뭐 펑펑 터뜨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ISO를 높였는데도 안 돼. 높였는데도 안 되면 이거는 팁이지만 그러니까 기자들이 주로 쓰는 말입니다. 예전에 필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증감 현상을 한다 그래요. ISO를 강제로 어떻게 해냐? 높여서 찍어요. 자 보세요. 예전에 도윤이가 축구를 찍으러 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형 1600에 그날 와갖고는 다 교육을 잘 받고 갔는데도 못 찍었어요. 왜 못 찍었냐면 이걸 안 가르쳐줘서. ISO 1600 올리고 저렇게 다 개방하고 다 찍었는데도 얘네들이 움직여. 박지성이가. 그때 박주영인가 누가 찍으러 간다 그랬는데 박주영이가 움직여. 그때 어떻게 될까요? 노출을 그렇지. 강제로 어떻게? 낮춰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보정을 해요. AV 모드에서 노출 보정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고 마이너스로 톡톡톡 돌려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셔터 스피드가 한 스톱이 어떻게 돼요?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한 스톱이 빨라지죠. 대신에 가급적이면 러우로 찍어서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JPG에서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보다 어두운 거 포토샵에서 올리면 돼요. 노이즈 나오겠지. 1600에서 가뜩이나 한 스톱 언더로 찍어서 노이즈가 안 나오고 있어. 대신에 뭐다? 박주영이가 대띠지 떠다녀도 흔들리는 건 잡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안 흔들릴 수 있는 셔터 스피드는 렌즈 측정거리 분의 1 곱하기 2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제가 흔들리는 막 그걸 할 때 저도 이렇게 다 찍는데 그걸 하려면 제가 검사를 해보면 돼, 솔직히. 검사를 해보면 200mm 갖고 150분의 1초를 놨는데도 안 흔들렸어. 그래도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이다? 200mm 렌즈를 갖고 있을 때는 무조건 셔터 스피드가 400분의 1초가 나오게 연습을 해. 사진도 찍으면서 연습을 하세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아주 급한 상황에 반사딱 딱 눌렀을 때 ISO로 손이 빨리 가거나 뭐가 되거나 빨리 돼요. 그래야 뭐가 고객분이 콩고 쭉 지나가는데 언제 뭐 하고 뭐가 하면서 딱 찍죠. 지금 아까 첫 번째로 말한 거예요. 장비된 이하고 마저 떨어지는 얘기예요. 딱 급해.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얼른 ISO 찾아서 올리고 조리개 열고 조리개를 열어도 2.8을 못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둘이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 얘네가 연예인 둘이서 연애하다 딱 걸렸네. 저기한테 파파라치한테 딱 찍었는데 어떻게 돼요? 둘이 손잡고 나오는데 걔네들이 또 심도를 위해서 둘이 또 평행부산에 손잡고 있는 거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급하니까 손을 잡는지 누가 먼저 본 놈이 튄다고 남자가 여기까지 튀었어. 뒤에 오빠 어디가 그러고 있는데 2.8에 넘으면 뒤에 여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조리를 어떻게 놔야 돼요? 야 이거 어쩜 8까지 놔야 되나 안 놔야 되는 게 그 순간에 줘야 돼요. 일단 8이다. 8에 놓고 ISO는 어떻게? 1600. 2로 넘으면 이제 분명히 모션 블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그럼 마이너스 2 스톱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로 바꿔. ISO 1600 나. 마이너스 2 스텝 하고 보정을 딱 누르는데 0.3초 걸리면 통과. 그러면 그 파파라치가 찍을 수 있을까요, 그 사진? 남은 다 못 찍어도 그 사람은 찍었어요. 남들이 어떻게 찍었을까요? 모션 블러 나고 뭐하고 그랬지만 어둡지만 포토샵에 쭉 올리면은 걔가 김승우라는 거 누가 봐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도 사진에서 어떻게 했어요? 앞사람 옆각이 다 나왔는데 완전히 걔는 그 상황만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가 중요할 때도 있어요. 무슨 제품 촬영하는데 귀찮다고 ISO 1600 놓고 이렇게 하다가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때는 삼각대 놓고 제대로 찍고 조명도 하고 해야 됐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목적이 이제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이 원칙 항상 머릿속에 있습니다.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검사를 하거나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래도 안 흔들리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보면 다 흔들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이제 필이 좋아서 한 장 걸치고 사진을 제대로 찍다 보면 술 먹으면 아이스 하나 더 올립니다. 보통 400에 놓고 많이 찍는데 제대로 찍을 때 보면은 20몇 컷이 이렇게 있을 때 흔들려서 버리는 컷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집에 와서 보면 4분의 1 정도는 흔들려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찍다가 보니까 못 났을 때도 있고 너무 어두워서 400, 800까지 높을 때 힘드니까 그냥 400 놓고 찍는데 흔들릴 수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ISO 빨리 세팅해야 되고 그 상황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로에서 마이너스 촬영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때나 또 쓰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저 안에서 웬만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피사체가 움직이는 모션 블록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더 어렵죠. 그렇죠? 나는 내가 안 움직이면 쉽잖아. 이러고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어디 이렇게 기대거나 뭐라고 손을 넣으면 되는데 저 사람이 개띠지 뛰는 거는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ISO 옮기고 그리고 마이너스 2스톱 보정을 했어. 그 다음에 물고기도 아닌데 다음 컷을 찍을 때 어떻게 돼요? 까맣게 잊어. 그쵸? 어느 사람 보면은 사진을 올렸는데 한 2, 3주 동안 계속 노출이 마이너스 0.32V예요. 그래서 난 애들 물어봐. 이 사람이 노출계가 카메라마다 다 틀립니다. 노출이 약간 과다한 노출이 나와서 노출을 0.3분의 1더 빼고 찍는구나. 나중에 형 카메라 문제 있어요. 왜? 아니 맨날 그렇게 찍으시래요. 나 노출 보정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어쩌다가 잘못 만져갖고서 3분의 1 스텝이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근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사진을 쭉 찍어왔던 거예요. 왜? 보정을 해본 적도 없고 할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어야 장비에 대한 이해도 는다 그랬어요. 왜? 지금 노출 보정하는 게 모르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를 눌러서 어떻게 돌리면 노출 보정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셔터 스피드 업그레이드에서 제일 처음에 ISO에 올린다고. 그러니까 올리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조리개 값을 바꾸는 게 지금 이제 광렬곰이 약간 졸고 있었는데 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조리개는 원리가 빛을 많이 들어오고 적개적인 원리도 맞고 다 맞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조리개는 빛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심도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조리개를 2.8에 놨을 때는 뭐예요? 내가 망원으로 찍는데 8에다 놨어. 그 말은 심도를 확보하려고 놓은 거야. 근데 빛이 부족하다고 심도를 깨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아까 무슨 얘기 들었어요? 연예인 둘이서 연애도 딱 걸렸는데 여자 뒤에 오고 남자가 5m 왔단 말이에요. 200mm f8로 놔도 저기가 생겨요. 아프컷이 생겨요. 그래도 둘 얼굴을 분명히 알아보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조리개를 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열죠. 이거 어떻게 돼? 천상? ISO밖에 물고 늘어지기 뭐예요? ISO밖에 없다. 그래서 디지털 사진에 요게 혹시라도 시간이 다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요거 다음에 나온 디지털 사진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우리는 사진을 어떻게 찍고 있어요? 굉장히 편하게 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어떻게 했느냐? 보통 높은 감도가 3200까지 나옵니다. ISO가. 근데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ISO 3200 1D를 갖고도 못 찍는 상황이 있어요. 그 밝은 600에 2.8 렌즈를 갖고도. 그럼 어떻게 해요? ISO를 강제로 마이너스 보정을 한다거나 해서 하여튼 뭐 증가면서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야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주 이 기능 하나로 굉장히 편하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사진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 개념을 알고 찍으면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지금 이 다음에 설명드릴 노출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노출 보정이 있는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다 찍고 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우리한테는 든든한 뭐가 있어요? 포토샵 CS가 있기 때문에 어두우면 올리면 되고 레벨이 괜히 있나? 커브가 레벨이 그러면서도 뭐
그러면서도 무슨 얘기예요? 레벨을 쓰지 마. 레벨은 개조가 상한다. 커브로 써. 커브. 그러면서 항상 사진을 어떻게 찍어요? 다 언더로 찍어놔. 그러면서 역시 커브가 개조가 안 사네. 개조가 안 죽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그 전에 뭘 찍었어요? 얼굴을 적중으로 찍었어요. 모든 기본이 뭐냐면 찍을 때 자연스러운 사진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즉 찍고 나서 손댈 필요가 없는 사진을 만든 게 제일 좋은 사진이에요. ISO 400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진하고 똑같죠? 이거 좀 느린데 똑같죠? 이거 보겠습니다. 작은 거 먼저 보겠습니다. 요번에 찍은 카 페스티벌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이소 한번 볼까요? 400에 5.6에 45분 해주셨어요. 스토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혹시라도 오늘 스트로브 얘기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먼저 잠깐 소개드립니다. 스트로브 썼을까 안 썼을까 했을 때 썼나 안 썼나 생각이 들죠. 사진을 보면. 그렇죠? 썼습니다. 스트로브는 뭐예요?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면 잘 찍는 사진이에요. 누가 스트로브 썼네 그러면 뭐예요? 스트로브 광이 과하다는 얘기죠. 누가 봤을 때 스트로브 썼나 안 썼나 알면은 스트로브를 터뜨렸는데 이 사람 스트로브 썼네 라고 알면 뭐가 일단은 어떤 영어 조건을 떠나서 잘못 찍은 사진이에요. 잘못 찍었다기보다는 잘 찍은 사진에서 좀 멀어진 사진입니다. 스트로브를 쓰면서 불구하고 ISO가 몇 있었어요? 셔터 스피드가 45분의 1초. 근데 45분의 1초를 쓰면 아까 뭐라 그랬죠? 200mm를 거의 땡겼을 건데 55mm니까 저거는 지금 1740으로 찍었는데 55mm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됐어요? 셔터 스피드가 낮지만 스트로브를 터뜨리면 스트로브는 어떻게 터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순간에 터져요. 그러니까 반짝 터지고 마니까 이 사람이 약간 흔들리더라도 흔들림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흔들림에 대해서 이제 다 정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카메라만 갖고 잡을 수 있는 핸드블럭, 셔터 스피드, 모션 블럭까지 얘기했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스트로브를 터뜨리면 깜깜한데 달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이거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트로브를 쓸 때 스트로브의 제일 기본이 뭐예요? 가장 자연스럽게 쓴 듯 안 쓰듯. 쓴 듯 안 쓰듯. 그리고 제가 아까 적중 노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리사이즈하는 부분이고요. 원부하는 부분이고요. 이 원본입니다. 구분이 가세요? 한번 위로 하는 이게 리사이즈 되고 그 사진 갖고 고정한 거고 사이즈만 주겠습니다. 아래 거. 이게 아까 그 사진 원본이에요. 찍을 때 노출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제가 포토샵을 하면서 커브나 그 뭐 개조가 상하는 레벨이나 개조가 덜 상하는 커브를 건드렸을까요? 안 건드렸을까요? 안 건드렸어요. 왜? 적정 노출을 찍었으니까. 그렇죠? 찍으면서 요쪽 약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조가 뭐 고정을 잘하든 못하든 뭐 사진이라는 게 항상 찍을 때가 지나면은 나머지 것들이 손을 들타줘야. 지금 스트로브도 뭐라 그랬어요? 쓴 듯 안 쓴 듯. 그리고 포토샵도 마찬가지예요. 쓴 듯 안 쓴 듯 보정을 할 만하게 찍어 놓으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고정도 덜 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인물 사진을 보면 노출을 다 어떻게 찍습니다. 언더로 찍어요. 노출을 언더로 찍기 때문에 ISO에서 노이즈가 어디서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노출이 언더가 된 데는 건 뭐예요? 얼굴 색깔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둡게. ISO가 높을 때 노이즈는 안부에서만 나와요. 즉 적중 노출을 찍지를 못하면서 자꾸 마이너스 보통 한 스텝씩 언더로 자꾸 찍는데 대부분 언더로 찍고 나서 이렇게 컵으로 올려도 딱 집어냅니다. 보면 딱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거짓말하면 바로 걸립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도 한번 걸렸어요. 그래서 그 찍을 때 그 말은 뭐예요? 포토샵에 손대면 손대서 사진이 망가져요. 정확한 말로 전문용어는 뭐가 상해요? 개조가 상해요. 개조가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잘못 찍어갖고서 똑같이 만들어 놓고 똑같은 상태도 비교를 해보면 아 이게 어떻구나라는 게 알아요. 근데 처음에 그 사진을 그 초보자라고
자칭 초보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개조라든지 흔들림도 아까 마찬가지인데 흔들렸어 그래도 아주 그냥 끝까지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셔터스피드가 800분의 1짜고 뭐가 확률이 진짜 안 흔들거든요. 안 흔들거든요. 딱 보면 그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보다 고수가 흔들렸어 그러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것도 마찬가지, 개조도 마찬가지예요. 딱 그 사진을 오래 하고 한 사람들은 보면 사진을 보는 눈이 이만큼 높아서 고수지 잘 찍어서 고수는 아니에요. 사진을 보는 눈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사진을 찍고 왔고 찍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도 하지만 렌즈는 L인데 눈이 번드는 걸 어떻게 해요? 가로 열고 편집자 저의 이 멘트는 번들 렌즈를 폄하하거나 번들 렌즈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걸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번들 렌즈는 좋은 렌즈예요. 무슨 말이냐? 사진을 보는 눈이 낮으면요 그 사진밖에 못 찍어요. 처음에 동호회 딱 들어와서 번들 렌즈 딱 끼고 갤러리 한번 보세요. 그럼 감탄사 나오죠. 와 그러면서 어때요? 오 넘기는 것보다 여기 무슨 예술가만 뭐 있는지 방금 사진만 찍고 너무 멋있어.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그럼부터 점점 어떻게 돼요? 자기도 실력도 좀 늘고 사진 보는 눈이 늘어나면서 이 사진은 내가 봐도 좀 아니네. 이 사진은 좀 아니네. 그래서 아우 얘는 나보다 하수네. 얘는 좀 찍는데 왜? 그게 뭐예요? 사진을 보는 눈이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사진을 보는 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보는 눈만 높은 사람들이 또 있어. 몇 명 있는데 눈만 높으면은 사진을 못 찍어요. 왜? 마음에 안 들어. 절대 남한테 못 보여줘. 초보자가 자기가 나름대로 잘 찍었다 사진 올릴 거 보면 이게 진짜 다른 사람이 보면 한심할 정도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올릴까요? 자기가 보기에 괜찮거든. 그래 가서 200장 찍어갖고 몇 장 건져왔는데. 사진을 보는 시각도 중요하고, 흔들림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5분 쉬었다가 흔들림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